안녕하세요. 이번 QIDA 2팀 내눈입니다. 저희는 CNN 기반 한국어 유아 손글씨 OCR 모델을 연구하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응용통계학과 곽수민이고 뒤에서는 기계공학부 김우엽님이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발표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 소개, 데이터 소개 및 EDA, 어그멘테이션, 모델링, 그리고 결론 및 한계점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중 처음부터 모델링 중에 VGG까지는 제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김우엽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문서를 작성할 때 종이를 활용하여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이 문서는 보관 장소가 필요하고 적절한 습도 등 보관 환경도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서 작업은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전자문서로 대체되었습니다. 전자문서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종이문서도 파일로 저장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이문서를 단순히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 저장한다면 이것은 저장의 기능만 대체할 뿐 자유로운 수정이나 검색 등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불리는 OCR 기술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OCR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교육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에듀테크 때문인데요. 에듀테크는 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이름 그대로 교육의 여러 기술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양방향 교육이 강조되는 지금 아이들이 작성한 글씨를 선생님이 일일이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OCR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OCR 기술을 에듀테크에 활용할 수 있도록 CNN 기반 한국어 유아 손글씨 OCR 모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데이콘에서 개최된 2023 교원그룹 AI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제공한 유아 손글씨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글자별 손글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습용 데이터는 총 76,888개, 평가용 데이터는 총 74,121개가 존재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학습용 데이터셋에서 글자의 길이가 얼마나 되나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한자리로 된 글자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글자 이상의 글자부터 개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6자리 글자는 불과 26개에 불과하는 등 글자 길이별로 데이터가 불균형하게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뚜렷하게 잘 보이는 텍스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불규칙성이 더해진 불규칙한 데이터도 존재했습니다. 배경과의 대조가 미약해 배경과 글씨가 잘 구별 안 가는 데이터도 있었고 밝기가 높아 너무 하얗게 나온 이미지도 있었으며 이미지에 잡음이 섞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특히 화질이 낮아 한국인인 제가 직접 식별하기도 어려운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글씨는 테스트셋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무슨 글씨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불균형하고 불규칙적인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켜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 데이터를 증식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컴믹스 기법입니다. 컴믹스 기법은 원래 2가지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를 섞어 붙여서 모델이 2가지 라벨의 비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기법인데요. 저희는 이 기법에서 약간 변형을 주었습니다. 2가지 라벨의 비율을 예측하는 대신 2가지 글씨 데이터를 옆으로 붙여서 글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창작이라는 데이터와 살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두 이미지를 붙여서 창작살이라는 가상의 3글자 단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컴믹스 기법을 통해 저희는 글자 길이별로 데이터가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trlog입니다. strlog는 8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진 총 36가지의 str 특화 어그멘테이션 모듈입니다. 여기서 str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str이란 Syntext Recognition의 줄임말로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속에 글씨를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글씨를 있는 그대로 스캔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 직접 촬영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듈을 사용한다면 왼쪽 위와 같은 원본이 있을 때 순서대로 노이즈, 밝기, 블러, 화질 열화, 대조 등의 필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불규칙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모듈에는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능이 존재하지만 저희의 데이터셋 특성상
이 5가지의 방법이 제일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네이버 클로바 AI 팀에서 여러 모듈을 벤치마크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듈 구조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4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익스트랙션, 시퀀스 모델링, 그리고 프리딕션입니다. 각 모듈 조합별로 최적의 성능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는 TPS, VGG, ByLSTM, CTC로 구성된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구조 중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모듈로 사용한 TPS입니다. 사람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는 위와 같은 올곧은 이미지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왜곡되거나 텍스트가 굽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규칙 데이터와는 다른 불규칙성인데요. 어그멘테이션으로 적용했던 불규칙성은 블러, 밝기, 대조, 노이즈 정도는 추가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글씨가 구부러지거나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촬영되거나 하는 왜곡은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때 이미지를 올바르게 정렬하기 위한 추가적인 변환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모듈입니다. TPS 모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 I를 입력하면 CNN으로 구성된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에서 글씨 영역을 인식해서 글씨 영역의 좌표를 계산합니다. 다음 저렇게 구부러진 이미지를 똑바로 펼 때 글씨 영역 안에 있는 픽셀들이 어떤 위치에 오면 되는지를 픽셀별로 좌표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계산했던 글씨 영역의 좌표와 이동해야 할 좌표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변환합니다. TPS는 앞서 설명드렸던 구부러진 이미지뿐 아니라 배경 면적이 많은 이미지, 수평이 아닌 카메라, 옆에서 찍은 이미지 등과 같은 문제로 발생하는 불규칙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GG입니다. VGG는 비전 쪽을 공부해 보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4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준우승을 거둔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VGG를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 모델에 추가하였습니다. VGG는 당시 연구되던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신경망의 깊이에 좀 더 초점을 둔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들보다 신경망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필터의 크기 때문인데요. 3×3 크기의 아주 작은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깊이가 깊은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3 필터 2겹은 5×5 필터 하나와 대응하고 마찬가지로 3×3 필터 3겹은 7×7 필터 하나와 대응합니다. 그런데 왜 7×7 하나가 아니라 3×3 3겹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겹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결정 함수의 비선형성이 더욱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비선형성이 증가하면 피처를 식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파라미터 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7×7 크기의 필터 하나는 총 49C제곱만큼의 파라미터 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3×3 크기의 필터 3개는 총 27C제곱만큼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수가 더 줄어들어서 모델이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델의 구조가 글자별로 수많은 클래스를 예측해야 하는 저희의 목적과 잘 들어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진 속의 글씨를 인식하는 용도로 VGG를 메인 모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김우엽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yLSTM 모듈입니다. ByLSTM은 앞문장의 정보만 참고하는 기존 LSTM의 한계를 보완한 모델입니다. 우선 LSTM의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STM의 핵심 아이디어는 중요한 입력을 인식하고 자기 상태에 저장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추출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LSTM 셀의 모습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장기 상태 C, T-1은 forget 게이트에서 일부 기억을 읽고 input 게이트에서 선택한 새로운 기억 일부를 덧셈 연산으로 추가하여 CT로 출력합니다. 덧셈 연산 후 롱텀이라 불리는 장기 상태가 복사되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로 전달되고 아웃풋 게이트에 걸러져서 단기 상태 HT와 출력 벡터 YT를 만듭니다. 입력 벡터 XT와 HT-1은 주층 GT와 3개의 게이트 제어기로 입력됩니다. FT, IT, OT,
3개의 게이트 제어기는 각각 삭제, 입력, 출력 게이트를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기억을 삭제, 입력하는 과정을 제어합니다. by LSTM의 원리는 이런 LSTM의 계층에 역방향으로 처리하는 LSTM 계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LSTM 계층은 입력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하고 두 번째 LSTM 계층은 단어 순서를 반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두 LSTM 계층의 출력을 연결하여 하나의 출력을 만듭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by LSTM은 이전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보 또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CTC 모듈입니다. 글씨를 인식하는 모델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출력의 시퀀스가 이미지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CTC입니다. CTC는 인코딩, 로스 컬큘레이션, 디코딩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인코딩 과정에서는 중복 문자 해결을 위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블랭크를 사용합니다. 그림과 같은 경우는 T 블랭크 O 블랭크가 됩니다. 로스 컬큘레이션 과정에서는 출력값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하고 음의 로그 값을 취해 로스 값을 구합니다.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번의 타임 스텝 T0, T1과 세 개의 문자 A, B, 블랭크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전의 뉴럴 네트워크 층에서 매 타임 스텝마다 각각의 문자의 점수를 구해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의 패스에 대한 점수는 그 길에 위치하는 문자 점수의 곱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A 패스 값을 계산하면 0.4 곱하기 0.4, 0.16이 됩니다. 블랭크 A 패스 값을 계산하면 0.6 곱하기 0.4, 0.24가 됩니다. 정답 문자의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 문자 A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3개의 패스 AA, 블랭크 A, A 블랭크의 점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는 0.6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에서 음의 로그를 취하면 로스 값이 됩니다. 디코딩 과정은 타임 스텝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자를 채택함으로써 베스트 패스를 계산하고 그 패스에 존재하는 모든 블랭크를 지우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베스트 패스는 AAA 블랭크 B이고 중복된 문자를 제거하면 A 블랭크 B가 됩니다. 그리고 블랭크를 제거하면 최종적으로 A, B가 됩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데이터로 모듈 조합을 테스트하려면 너무 많은 학습 시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로 여러 가지 모듈을 테스트한 후 테스트 어큐러시를 바탕으로 최적의 성능을 나타낸 두 가지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바로 TPS VGG by LSTM CTC 모델과 TPS RCNN by LSTM CTC 모델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컨믹스와 strOG 기법으로 3배가량 증식시킨 데이터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TPS VGG by LSTM CTC 모델이 0.8555의 테스트 어큐러시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최종 순위 35등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입니다. 첫째로 제한적인 시간으로 인해 24개의 모듈 조합을 전부 비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 조합의 비교는 기본 데이터셋으로 진행하였지만 최종 학습은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최적의 모델을 찾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